김간호사! 이 환자 얼른 응급실로 옮겨! 김간! 여기는 시대병원. 나는 닥터 황이다. 매일 끊임없는 수술과 병원 생활. 오늘도 시작이다. 김간호사, 첫 환자 들여보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앉으시고요. 혹시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나요? 저는 외로워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외로워서요? 그렇다면 저한테 반하셔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남녀관계 말고 인간관계에서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하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죠? 딱히 갈등 관계나 악감정이 있는 사이는 없지만 사람들하고 친해지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전 정말 재미도 없고 외모도 그닥, 공부도 그닥, 돈도 그닥,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술자리에서도 미팅에서도 시험 기간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죠? 저는 소심해서 같이 밥 먹자, 놀러 가자, 뭐 이런 말도 못하고 아무튼 사람들이랑 친해져서 외로움을 벗어나고 싶어요. 친구가 없어서 외로우시다고요? 그런데 성격이 소심해서 잘 못 다가가겠다고 별로 사람들한테 매력도 없는 것 같다고요. 일단 환자분께서는 자신감부터 기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든 누구나 장점,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도 장점이 있어요. 정말 소심해서 잘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이라면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준다는 걸 잘한다던가 뭐 그런 장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혹은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이것저것 생각을 깊고 다양하게 하실 수 있다던가. 제가 이렇게 환자분을 잠깐 뵈서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만약 앞에서 말한 그런 장점들이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사람을 끌 수 있는 매력입니다. 사람이 소심하든 적극적이든 어떤 성격이든 공동체 속에서 다른 필요한 사람들이 일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겠죠, 물론. 적어도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면 자신의 성격이 소심하다고 해서 먼저 인사를 웃으면서 해본다던가 혹은 조별 팀플 같은 데서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을 먼저 챙겨서 다른 조원들의 수고를 던다던가 이런 식으로요. 누구나 각자의 성격에 결점이 있고 적극적이라고 항상 인기 있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다들 외롭지만은 조금씩 노력해서 친구 관계나 넓게는 인간관계에서 잘 지내는 거죠. 노력이라고 해서 그렇게 거창하게 그런 거 없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준다던가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거나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먼저 내가 해놓는다거나 이런 식이죠. 또 표현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안할 땐 미안하다, 고마울 땐 고맙다, 이런 표현이요. 그리고 너무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난 외로워, 난 혼자야, 난 저들 속에 끼지 못해. 그런 게 어딨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데. 엄청 친해 보이는 둘도 알고 보면 서로 진짜 마음은 나누지 않는 경우도 있고, 둘이 맨날 싸우고 쏘아대는 사이라도 진짜 서로 아끼고 둘도 없는 친구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면 충분히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럼 환자분께 이 노래로 음악 치료를 좀 해드릴게요.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병이 있으시다고요? 어떤 병이든 모두 고쳐드립니다. 시대하스피털 인 JBS. 차가운 나를 움직이는 너의 미소
김간호사, 다음 환자 들여보내. 어이구, 네, 어서오세요. 어디가 어떻게, 온몸에 좀이 쑤셔서 찾아왔습니다. 네? 좀이 쑤신다고요? 좀이라면 몸에 곰팡이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방학 때 너무 놀아서 좀이 쑤셔요. 방학 때 다음 학기 공부 좀 해가려고 했는데 맨날 미드 보고 잠자고 애니 보고 다른 애들은 토익도 준비하고 하물며 알바라는 것도 하는데 이런 걸 알면서도 막상 시간이 나면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해요. 어떡하죠? 방학 내내 놀기만 하신다고요? 뭐 사실 대학생은 방학도 길고 자유로워서 그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오히려 그래서 방학 때 할 일을 제대로 계획하지 않고 방학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이나 구체적인 동기 같은 게 없으니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당연하고요. 시험이다 뭐다 이것저것 준비도 제대로 계획을 못하고 방학을 맞이하셨다면은 먼저 이번 방학 때 하고 싶은 일 혹은 꼭 해야 하는 일을 정해보세요. 물론 이런 목표를 정할 때는 자신의 꿈과 미래에 관한 고민들이 뒤따라야겠죠? 꿈이나 미래가 좀 정해지거나 확실해지면은 그것에 관한 단계를 세우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번 방학 때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정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 혹은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자신의 성향을 스스로가 잘 아는 겁니다. 혼자 공부하는 게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스터디 그룹을 모아서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게 잘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만약에 목표가 토익 800점이면 학원을 다니는지 아니면 어떤 독서실이나 도서관을 정해서 계획표를 짜야 해요. 학원을 다닌다면 어떤 학원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선생님의 어느 과목을 수강할지 자세히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고요. 거기에 따라 언제 예습하고 복습하고 학원 가고 밥 먹고 시간이 딱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계획표를 짭니다. 요일마다 계획표가 다르다면 처음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필요한 돈, 쓸 수 있는 시간, 희망하는 직종 등을 정리하고 분석해서 진짜 한 50통 정도는 이력서를 넣어본다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알바를 구해서 시작해야 하는 거고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환자분이 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실천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동기를 확실하게 하고 꼭 한다고 마음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말이 많았네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김간호사, 방금 환자가 마지막 환자였나? 네, 오늘도 환자분들을 잘 치료해준 것 같군. 김간, 뜨거운 감자의 고백이랑 러브홀릭의 놀러와 들려드리고 셔터 내려. 지금까지 기획의 강주희, 기술의 김찬중, 진행의 황문정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하구 여러분 고맙습니다.